어, 주식 서적 난이도별 필독서를 이제 4.3에서 4.4로 업그레이드를 살짝 했어요. 바뀐 부분이 뭐가 있냐면, 기존에 이제 주식 전반적인 이해를 할 때 이 베이직 과정 요 기본 가이드, 지난번에 요거 설명 들으셨나요? 아, 네.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들었습니다. 네, 요거는 빼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네. 이 주식 초급 가이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주식 초급 가이드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순서를 좀 바꿨어요. 이 X파일을 좀 먼저 가리키는 게 낫겠다. 원래는 이 가치투자 발굴 비법을 먼저 가리키다가, 이 실전 증권사관학교 X파일 안에 이제 이렇게 한 챕터 정도 이 우량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좋은 주식을 이 기본적 분석으로 어떻게 이제 하면 되냐. 그래서 10% 정도, 기본적 분석을 10% 정도 다루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전은 아니지만 급등주를 또 다뤄요. 이쪽에서. 그래서 심리적 분석인 거죠. 그쪽은. 그래서 심리적 분석을 또 이 신규주도 마찬가지고 한 10% 정도, 한 20% 정도, 외국인 기관 이 동향도 조금 살짝 다뤄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에서 한 30% 정도를 또 다루는 거죠. 심리적 분석을.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거의 한 60% 이상 기술적 분석에 치중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쓱 훑기에는 이 가치 투자 발굴 비법보다는 X파일이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4.3하고 4.4. 요게 차이가 있는 게.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스텝 2에서는 기술적 분석 가르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 매수를 알려준 다음에 스텝 3에서 작전주 테마주를 다루고, 10배, 10배, 5배, 아니면 100% 수익을 어떻게 낼 거냐. 2배, 막 이렇게 뛰는 종목인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 재료 분석 쪽 얘기를 좀 하고 나서 급등주를 다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개월 정도, 이 과정을 익히는 거죠. 익히고 나서 이 실전을 이제 배우면, 요 과정 중에 요게 포함이 돼요. 요거 하면서 살짝 배우거든요. 배우면서 얘를 섞을 거예요. 이쪽에다가 스윙에다가 초단기 섞고요. 그리고 이 스윙에다가 투자를 섞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내가 팔려고 하거나 살려고 할 때 초단기를 섞어서 스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더 벌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가격에 1%라도 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인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필독서 얘기를 살짝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할 얘기는 기본 가이드는 이제 넘어가고요. 바로 초급 가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로. 그래서 저희가 이 주식서적 난이도별 필독서 이쪽에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이 초급 가이드를 하면서 이 기본 가이드하고 기본 가이드는 베이직, 일반인들한테 그냥 무료로 저희가 샘플로 이제 제작을 한 거고, 이쪽부터는 이제 저희가 돈을 받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제 돈이 들어가요. 이 안에는 이제 돈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쪽에는 뭐 더 많은 돈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어떤 돈이 들어가는 거냐? 예를 들면 요 페이지 하나만 알아도 주식 보유 기간에 따른 투자자 유형 분류를 이해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이 결국에 어떤 종목이 됐든 저희가 이제 어떤 종목이 됐든 종목을 하나 이제 열어서 볼 건데 그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범주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범주 안에. 그래서
그 종목은 스캘퍼도 들어가 있고요. 데이 트레이더도 들어가 있고요. 스윙 트레이더도 들어가 있고, 단기 투자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중기 투자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냐 도대체. 종합차트 하나 열을 건데요. 이제 동원개발을 보면 뭐 이렇게 종목이 꽤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우상하면서 올라가다가 좀 꺾이는 듯 하더니 액면분할 해버리잖아요. 액면분할은 호재니까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겠죠. 어찌됐든 꽤 좋은 종목으로 보여요. 그죠? 계속 우상하면서 올라가니까 이 시점에 샀으면 많이 벌었겠죠. 네.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을 보면 이 동원개발 안에는 데이 트레이더가 포함이 돼 있다. 무슨 얘기냐? 분봉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분봉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이 데이 트레이더의 특성을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특성이 있냐? 이 사람들 특성은 뭐냐? 아침에 장 시작과 동시에 들어온다. 장 마감하기 전에 나간다. 그러면 장 마감하기 전에 나가는 그 패턴을 이해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캘퍼나 데이 트레이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팔 때는 이왕이면 좋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왕이면. 그리고 스윙 트레이더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더라. 그래서 2시 20분 전으로 단기 저점이 만들어지는 게 이 스캘퍼와 데이 트레이더들이 나가는 시간대라는 거예요. 다음날 장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정도 시간대를 다시 보시면 이 하루에 2시가 이렇게 넘어가는 요 정도 시간대에 나름 저점이 만들어져요. 하루에서. 그러면서 장을 마감할 때는 이제 다시 상승 곡선을 이렇게 살짝 그려주는 패턴이 양봉 패턴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 양봉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저점이 중간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나름 데이 트레이더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털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을 터는 패턴인 거죠. 이렇게 패턴 자체가. 그래서 2시 20분 정도에 항상 보면 계속 나름 저점을 이렇게 형성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시 20분 정도가 되면 그리고 나서 한 1% 정도 이렇게 살짝 올라가 주는 거죠. 끝에. 그러면 이제 다음날 이렇게 좀 더 높은 위치로 이렇게 올라간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죠. 계속 보시면 이렇게 좀 저점을 형성했다가 살짝 올려주면 다음날 더 오르는 저점을 형성했다가 좀 이렇게 장 마감하면서 이렇게 탁 올라가거든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이 데이 트레이더들이 나가면서 이제 저점이 이렇게 살짝 계속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패턴을 계속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팔 때 이때 파는 것보다는 아침에 이 데이 트레이더들이 확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이 종목이 지금 오늘 들어올 만한 위치다 그러면 아침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들어와서 피크를 띡 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파는 게 낫지 않겠냐. 내가 돈이 좀 필요하면. 그리고 내가 이제 올라가는 패턴을 좀 보고 이제 좀 데이 트레이딩 기법을 좀 이해를 하면 나름 고점이었을 때 이제 팔 수 있는, 아니면 스캘핑을 이해를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나름 고점에서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배우는 게 이제 스캘핑과 데이 트레이딩 기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는 게 바로 요 페이지예요. 전 종목이고요. 모든 종목 속에는 이 투자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특성, 이 투자자의 특성, 이 투자자의 특성, 이 투자자의 특성,
이 각각의 투자자들의 특성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언제쯤 들어올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밑에 이렇게 선 하나만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 선 하나만 그으시면 돼요. 밑에 선 하나만 두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또 선 하나만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 두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선 하나만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런 포인트들을 누가 좋아하냐? 이런 포인트들을 누가 좋아하냐?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 외국인이 아니라고요. 네.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죠. 중기 투자 이상 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네. 나름 저점에서 전체적인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저점 같은데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장기 투자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쯤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정도 이제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정도 그래프를 보고 이 정도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따라가니까 이 정도 포인트들 많이 이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이 종목의 실적을 보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네. 동원개발의 실적이 좋았을 경우에 한해서의 얘기입니다. 근데 보나 마나 좋았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는 동원개발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뭐 제가 진짜 뻥을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를 살짝 볼게요. 증권 들어가셔가지고 항상 그냥 이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동원개발 실적이 어땠어요? 지난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싶은 건데 실적은 항상 종목 분석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개발의 실적을 보고 싶은 거고요. 동원개발.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연간 매출을 볼 거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그죠? 그래서 연간을 쭉 보시면 2011년도부터 이렇게 쭉 떠요. 그죠?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 늘어났죠. 그죠? 근데 13년도에 살짝 구겼다가, 체면을 구겼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죠? 그리고 나서 2015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단했네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 실적을 따라서 이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았겠냐. 이 그래프가 지금 2011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이니까 2011년도 12월 매출이 이렇게 뜬 날은 요때라는 거죠. 요때. 그러면 요게 기준점이고요. 요거보다는 실적이 더 좋아지셨으면 위에 가 있을 거라는 거죠. 실적이 더 좋아졌으면. 그래서 그 실적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적이 더 좋아졌죠. 그죠? 근데 살짝 깨졌어요. 실적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실적이 깨지면서 이제 이쪽 그래프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막 올라가는 듯하다가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향후 실적이 좋을 걸로 이렇게 예상 실적이잖아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예상 실적을 따라서 이 그래프도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 예상 실적이 이 2014년도 예상 실적이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는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하나하나가 다 실적 따라서 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이게 비대칭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작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비대칭이라는 게 올랐다 내렸다를 말씀이시죠? 그냥 이렇게 막 오락가락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파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파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작전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테마주들 중에 중국 이제 원양자 자원 보시면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다시 원복을 해요. 주가가.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거죠. 이 실적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실적이 있으면 컴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있는 회사죠. 그래서 실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차이가 있어요. 실적이 있으면 이렇게 10배가 뛰어도 조정받으면 뭐 끼케야 반토막인 거죠. 뭐.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이제 성장주였던 거거든요. 여기가 성장주 패턴을 그리다가 이제 안정화 단계에 오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로 이제 발돋움 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조 6천억짜리가 된 거죠. 10배가 떴으니까 뭐 이쪽에서는 1,600억짜리 회사였던 거죠. 그죠? 시총이. 성장성 볼 때는 매출을 보나요? 매출만 높아지고 순이익이 낮아지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어차피 성장성을 보는 지표가 다 달라요. 그러면 저는 뭐를 보냐? 저는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매출입니다. 총 매출. 일단 장사가 잘 돼야 돼요. 많이 팔아야 돼요. 일단. 왜 이익보다 단기 순이익 이쪽을 더 크게 보냐? 단기 순이익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내가 사람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졌어. 매출이 막 너무 많이 나서 그러면은 이 돈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확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돈 버는 면이.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급성장 해버린 경우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돈을 내가 좀 써야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뭐 일시적으로 뭐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또 사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인 자금난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런 거는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은 저는 흑자만 나면 된다. 이쪽은. 근데 거의 비례해서 매출에 비례해서 순이익이 뜨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가장 일반론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뜨면서 단기 순이익도 당연히 늘어나는 그런 당연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할 얘기가 무진장 많죠. 이 하나하나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레벨별로 이제 내가 뭐부터 배웠으면 좋겠냐? 저는 스윙부터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스윙 2주 정도의 기간이고요. 2주 내에 청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왜 2주냐라고 했을 때 모든 그래프를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주일만 딱 오른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짧게 볼 건데요.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최저점 이렇게 살짝 만들어졌다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오르고 3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조정받고 하루 오르고 또 조정을 또 한 2주 받고 2주 넘게 받았죠. 이런 식으로 오르는 패턴이 나오더라. 조정받는 패턴도 한 2주 정도 이렇게 스윙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르는 패턴을 먹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패턴을 먹고 싶은데 그러면 그거에 맞는 매매법이 뭐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다음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또 여기서 파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요런 것들을 좀 할 줄 알면 내가 어느 특정 시점에서 돈이 필요할 때 이날 이제 돈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양봉이라서 나는 안 팔겠다. 그러면 음봉에서 팔려고 했을 때 수익이 약 3% 정도 이상 날 수가 있어요. 그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10% 이상 이렇게 수익이 그죠? 나는 양봉이라서 안 팔았는데 돈은 한 2주 뒤에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스윙으로 가면
내가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너지를 그 정도에. 근데 돈의 액수 차이가 상당히 크죠. 내가 1억을 넣었다 그러면 벌써 한 5%, 10%, 한 5% 정도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2,500만 원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그래서 수익 하나만 좀 제대로 알아도 운 좋으면 이제 상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린 중국 원현저원을 내가 들어갔다. 근데 내가 샀는데 다음날 상한가를 막 때리기 시작해요. 근데 돈이 필요한 시점은 뭐 한 2달 뒤 막 이래. 그러면 내가 이 상한가 매매법을 좀 이해를 한 상태에서 급등하는 종목의 매매법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많이 먹고 나올 수 있는데 첫 상한가에 파는 그런 거는 안 하겠죠. 그죠?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고 그냥 훅 팔아버리는, 그러면 이제 좀 답답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행을 기본으로 삼아요. 그러면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을 좀 먼저 배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왜 스윙이나 스캘핑을 제가 안 하려고 하냐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보고 계셔야 돼요. 계속. 데이 트레이딩은 그나마 나은데 스캘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요거 먹는 패턴인데, 지금 11시 19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시 한 50분 정도까지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는 패턴이 이제 이쪽부터 나온 것 같은데, 11시 54분, 거의 뭐 1시간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보지 않으면 언제 떨어질지를 이제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공부도 못하고, 그죠? 만약에 이렇게 늘어지고 있어, 막 이렇게 쭉 늘어지고 있으면 언제 틀질 모르니까, 언제 폭락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폭락이 훅 와버리면 이제 되게 멘붕이잖아요. 이런 거를 막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터디 하기에는 스윙이 하루에 봉 하나니까, 이 봉 하나, 봉 하나, 공부하기에는 스윙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텝 1, 2, 3, 이렇게 이제 이 스텝 1에서 저점에서 저평가 우량주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더 확실하게 알면 확 뛰는 구간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시그널을 보낸다, 얘네가. 이 기술적 분석이. 그래서 얘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텝 3는 급등주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많이 찾으셔야 돼요. 팔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DSK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끝에서 팔았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전력 매도 때린 건 아니고 일부만 매도를 하셨는데 좀 많이 벌었죠. 많이. 또 제가 이제 경험한 거는 이제 세우테크 경험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기분 좋죠.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막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급등주를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사서 들고 있는데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이제 발생한 거는 이제 제우스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정도 가격쯤에 이제 샀는데, 운이 좋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가격대에 이렇게 딱 팔았거든요. 요 정도 가격대.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그 정도 전략.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급등주입니다. 급등주. 심리적으로 이제 좀 안정이 돼 있어야 저런 주식을 이제 다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그냥 30%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얘도 보면 저 꼭대기 10%에서 저 밑에 마이너스 6%까지 16%가 17%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심리적인 안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날 한번 버텨봐야지 했는데 다음날 그냥 무너지는 거죠. 마이너스 7%. 그 다음날 또 무너지죠. 그냥 멘붕이 막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은 나중에 공부를 시켜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할 줄 알고 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급등주가 따로 있고 네, 평소 뭐 하는 이런 매매 패턴이 따로 있고 막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막 주식을 하다 보면 급등 패턴이 나와서 급등주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작전주일 수도 있고요. 테마주일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분류를 하자면 아니면 실적으로 인한 성장주일 수도 있고요. 네. 모르는 거죠. 그걸 봐야지 하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이제 전반적으로 하시는 게 이쪽 페이지입니다. 네. 다 돈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좀 빨리 막 벌고 싶어서 스캘핑이나 데이기 트레이딩 하면 막 빨리 벌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많이 드니까 이쪽에 좀 집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쪽에 집중하시는 분들의 이제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가 100억이 없는 거죠. 100억이 없어서 100억으로 스캘핑을 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돈이 많으면 스캘핑, 데이트레이딩, 끼키야 10억. 끼키야 10억. 스윙까지 섞으면 뭐 한 20억, 30억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한 2억 그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하니까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에다 써야 되냐? 이쪽인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할 줄 알아야죠. 이쪽을. 왜 얘를 해야 되는 거고, 왜 얘를 해야 되는 거고, 왜 얘를 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쪽인 거죠. 이쪽. 크게 봤을 때 지금이 이제 오르는 첫 포인트다. 한 6개월 정도는 무난하게 그냥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그 종목에 이제 중장기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결정들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책 한 권 한 권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안 읽으셨죠? 네. 이 책이 이제 한 권씩 드려요. 이제 제가 이제 한 권씩 이제 드릴 때마다 이제 한 권씩 읽어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 먼저 이제 스터디를 할 거고요. 이 책이죠. 이 책 먼저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이 책이 더 쉽기 때문에 이 책을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나갈 거고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주식 책인데, 내용이 겹치는 게 거의 없어요. 이 세 권 다. 얘하고 살짝 겹치는 부분이 여기 한 챕터, 한 챕터 하나, 열 몇 개 챕터 중에 하나, 그게 겹치는 게 있고, 이쪽도 뭐 내용들 중에 이 책으로는 한 권인데, 여기에서는 뭐 챕터 하나, 테마주 다룰 때, 여기도 이제 테마주를 다루니까, 뭐 겹치는 게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증권통 세팅을 좀 해요. 증권통 세팅을. 그리고 영문 이제 HTS 조건 검색 설정도 하고요. 그래서 증권통 세팅은 제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영문 조건 검색 세팅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팅을 할 겁니다. 얘하고 얘는 제가 못하게 하는 애고, 이거는 제가 테스트하는 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팅을 해서 S1을 딱 누르면 기본 세팅을 이렇게 쭉 해요. 지금 보시는 창처럼 이렇게 10개죠. 10개를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갖고 오시면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거니까 여기 오시는 날은 노트북을 갖고 올 수 있으면 가능하면 갖고 오세요.
세팅할 게 이 서버에 세팅이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영웅님이니까 키움증권의 이 중앙 서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쪽 서버에 세팅이 되는 값들이 있고요. 이 로컬 PC에 이렇게 세팅이 되는 값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PC에 세팅이 되는 애는 내가 이 컴퓨터에다가 세팅을 했더라도 저쪽 컴퓨터로 가면 또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오셔야 이제 한번 세팅해 놓으면 계속 거기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첫 번째 과정은요, 이 스텝 1 가이드는 가장 중점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어의 뜻이에요. 이거 하나하나를 배울 때 연결 작업은 어차피 저랑 같이 할 거거든요. 연결은 저랑 같이 할 거고 배경 지식이죠. 기본적인 가장 이 정확하게 아는 요거부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면 꼭 밑줄을 긋고 네이버한테 꼭 물어보세요. 제가 네이버 저는 다음보다는 저는 좀 네이버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를 검색을 해서요. 이렇게 네이버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가치 투자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뭘 제일 처음에 보라고 하냐면 저는 지식백과를 먼저 보라고 해요. 지식백과. 지식백과 중에서도 뭘 봤으면 좋겠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두산백과 사전으로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식백과 사전을 봤더니 두산백과 사전이 지금 가치투자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 같아요. 그죠? 없잖아요. 그러면 첫 페이지에 두산백과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위키백과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위키백과로 이렇게 처음부터 왜 위키백과를 봤으면 좋겠냐? 그러면 이렇게 벤저민 그레이엄이 누구지? 클릭하시면 또 들어가면 또 나오고 계속 하거든요. 링크드 리스트로 추가 설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백과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정 없다 그러면 이제 매일경제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설명한 거를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이제 나만의 이제 순서를 정해놓고 이렇게 분석을 할 때도 어떤 개별 종목,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보신 종합 차트를 딱 열면 제우스 최근에 본 얘가 왜 떴나 궁금하면 항상 모든 질문은 네이버한테 먼저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우스 도대체 뭔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던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검색이 되니까 세상이 되게 편해져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뭐 그냥 제우스 하나만 딱 던지면 되니까 그냥 뭐 뉴스 보셔도 되고 카페 보셔도 되고 뭐 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항상 지식백과 먼저 보거든요. 이렇게 두산백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스마트폰에 얘네들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설치를 하세요. 지금 영웅문부터 설치하시면 되고요. 다트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증권통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그리고 증권사 지금 사용하고 계신 증권사까지 다 설치를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내가 하고 싶은 순간에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 건데 분석도 다 스마트폰 기준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가이드를 해요. 그래서 모든 분석은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증권통에서. 그리고 지금 이 영문은 필수거든요. 필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서 뜬 이 조건 검색식 10개가 보여지고 있는 이 10개가 제 스마트폰 보시면
영문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자동 로그인 되거든요. 예, 자동 로그인을 하고 나서 메뉴를 치고 들어가면 내 맘대로가 나와요. 내 맘대로. 그럼 내 맘대로 안에 보시면 조건 검색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전 급등 가능부터 시작해서 시그널 매수, 그 다음에 저평가 매수, 그리고 우상향 매수. 제가 세팅해 놓은 애들이 다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전 급등 가능부터 보시면 오늘 날짜 기준, 현 시점 기준이에요. 이거는 이제 서버에서 받아갖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장중에는 계속 바뀌겠죠. 그죠? 그 시점 기준으로 괜찮은 애들을 탁 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종목이 이렇게 떠 있다 그러면 얘하고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3,000당 제약부터 시작해서 한네트까지 동일하게 딱 떠 있죠. 그죠? 얘네들이 이제 오전에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서 진짜 급등한 애는 프롬파스트 한 종목이었던 거죠. 오늘 시점 기준으로. 그래서 오전에 뜬 애들 중에 이렇게 등락률 기준으로 막 한 2%, 3% 이상 막 올라 있으면 걔네들 먼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 먼저 봅니다. 그래서 걔네들 중에 더 갈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다. 그러면은 이제 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필수 어플이 되는 거예요. 필수 어플. 영문이 이제 키움증권이 그러면 이 조건 검색식이 다른 회사는 없나요? 있는 회사도 있는데 MTS 연동이 안 돼요. MTS 연동되는 데는 아직은 키움증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낸 증권사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삼성증권, 그 다음에 현대증권, 유한타증권, 대우증권 이렇게 몇 개 봤거든요. 대신증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조건 검색식이 이 MTS 연동되는 데가 저는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매매 가능. 요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세팅해 놓은 게 내 모바일로도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노트북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모바일 하나로 이제 해결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의 핵이라고 하는 다트 빠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증권통 얘는 이제 뉴스도 이제 이 안에 다 있고요. 그리고 정리도 다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을 다 증권통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다 배울 거고요. 그리고 배경 지식 쌓는 거는 네이버만큼 괜찮은 어플이 없는 것 같다. 네이버 가지고 그냥 쌓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선택이 아니라 요거까지도 필수예요. 그리고 얘만 선택인 거죠. 증권사는 수수료 없는 증권사 아무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설정은 이제 저랑 같이 할 거고요. 넘어갈게요. 이쪽도 다 넘어갈 거고요. 노트북 세팅은 이제 갖고 오시면 같이 하면 되니까 넘어갈 거고요. 노트북 세팅을 할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인터넷이죠. 그냥 인터넷에 즐겨찾기까지 가능하면 전자공식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이 네이버 금융하고 지도 요 3개 정도는 즐겨찾기를 꼭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증권분석 방법론 얘기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많이 했는데 여기 안에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은 요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기본적 분석은 제가 이제 내공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간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특히 이제 재료 분석 들어가면 이 골치 아픈 게 되게 많거든요. 뭐 M&A 분석이라든지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하나하나의 재료 분석을 할 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의 가치 산정을 이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저랑 같이 할 건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이쪽이 기본적 분석이.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 밑에 보시면 이제 3개월 정도 창가 자리 이제 저희가 임대를 별도로 하잖아요. 요 과정이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들으면서 같이 하는 거죠. 투자 과정을.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읽었으면 싶은 게 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 읽기. 이거는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이제 1900년대 초에 썼는데 그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책의 해석판이에요. 그래서 현 시점 기준으로 글로벌리 굉장히 유명하다, 콧방귀 좀 낀다 하는 분들이 이 책의 각 챕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두꺼워요.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나중에 저 책을 재밌게 읽을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은 제가 초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딱 치고 빠지는,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는 거죠. 그죠? 아까 제가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종합 차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탁 치고 빠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탁 치고 빠지고 막 하는. 결국에 이 딱 치고 이제 딱 빠지는, 탁 치고 빠지는, 이런 거를 이제 저는 이 초식에 비유를 하는 거죠. 무협지에서.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을 예측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일 지진은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알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도 역사는 좀 되풀이 되니까 그쪽에 기반을 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에요. 욕도 많이 먹죠. 근데 사실상 기술적 분석을 무진장 잘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 분석이 저절로 돼요. 나중에 이제 저한테 배우시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좀 전에도 잠깐 보여드린 게 있잖아요. 잠깐 동원개발 가지고 이제 이 매출 하나만 가지고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기본적 분석 가지고 차트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설명이 막 됐잖아요. 동원개발의 과거 한 3년에서 5년 정도 차트를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가야 정상이고 안 따라가면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작전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류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이제 이쪽 기술적 분석하고 얘를 잘하면 얘는 뭐 같이 이제 따라오는 거고 거기에 심리, 테마와 작전이죠. 이쪽을 좀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면 요거는 이제 이 테마와 작전은 항상 군중 심리를 이해를 하면 더 쉬워요. 여름에 더우니까 햇볕이 내리쬐니까 그러면 뭐 태양광 좀 뜨겠네요. 그죠? 여름 테마주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고점이겠죠. 거기가. 그런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아이스크림 잘 팔리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름 테마주로 이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적인 특성상 봄에 매일 황사가 날라와요. 중국에서. 그러면 이제 봄 테마주로는 이제 황사주 막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한테 노출을 막 시키면 이제 너 사니까 나도 살게. 나도 따라 사고. 그러면서 이제 작전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심리를 잘 이용하면. 이쪽에서는 이제 제가 소림, 대환단, 막 천년 하소,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항상 남북
예, 지금 북한이 막 핵 쏜다고 막 핵실험한다고 하니까 지금 또 난리 났죠. 예. 그냥 이 포지셔닝 매매라고 하는데 1년에서 나름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저점이라고 판단은 어떻게 한다? 항상 저점, 최저점 기준으로 그냥 우상향하는 그래프 하나만 거주고 밑에다가 나름 이제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나름 저점 그냥 쓱 거가지고 이쯤에 뭐 그냥 대충 사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서 어느 정도 라인 이상에서 이제 팔려고 하는 거죠. 포지셔닝 매매라고 하는데 요런 매매 방식을 선택을 해도 되는 기업들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예, 주식하기가 누워서 떡 먹기죠. 말 그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 테마주입니다. 얘는. 그러면 남북이 좀 이제 이렇게 전쟁 모드로 가면 뜨는 종목 중에 저는 빅텍 하나만 해요. 예. 뭐 예전에는 이제 퍼스텍도 살짝 하고 막 제가 취급하는 종목들이 좀 꽤 있었는데 이 종목도 하고 그랬는데 이 종목은 너무 고점에 가 있으니까 지금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선을 이렇게 긋고 뭐 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 정도면 뭐 사도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몰라도 저는 안 들어가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반대 케이스 남북 화해 모드로 갈 때 개성공단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 중에 뭐 로만손이나 뭐 이 다른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좋은 사람들을 선택을 했어요. 꾸준히 흑자가 나는 그런 기업으로 저는 선택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기업도 이제 어느 특정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 저점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선 하나만 이렇게 쭉 연결시켜가지고 이 정도면 뭐 그냥 사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고점이 형성이 되는 라인 대충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재수가 없는 거고 못 파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생각한 포인트까지는 올라왔을 때만 한 2,000원 라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팔아버리는 1,500원 밑에서 사서 대충 라인상 그래서 이쪽은 좀 마음고생을 할 것 같고요. 이쪽은 마음고생을 이제 안 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포지셔닝 매매라고 해요. 이런 거를. 그래서 화해 모드에서는 이제 날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남북이 이상가족 상봉 좀 하잖아요. 언제? 보통 이제 추석 때나 아니면 그냥 이 설날에 그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날하고 추석 때 이제 이렇게 좀 고점을 형성시키겠죠.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뭐 겨울에 뭐 자전거 차 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좀 저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겨울 12월 달 정도. 그럼 뭐 그때 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월 뭐 요쯤에 이제 사면 이제 여름에 이제 좀 피크 칠 테니까 여름에 이제 팔려고 하는 상식적인 투자인 거죠. 겨울에 사서 여름에 팔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대충.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만들어주면 나름 이제 저점이다 생각되는 포인트 대충 잡아가지고 사서 나름 고점이다 생각되는 포인트에서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게 이제 이 테마주, 계절 테마주라고 부르죠. 그런 이제 상식적인 투자가 가능한 포인트들이 항상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복되는 테마를 좋아해요. 반복 테마. 일회성 테마 말고요. 반복 테마. 그래서 테마에 대한 이제 이해를 좀 깊이 있게 하고 싶다. 도대체 무슨 테마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이 테마에 대한 구분은 어차피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듯이 회사마다 또 다 달라요. 여기서 이 테마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 네이버에서의 테마는 테마명 기준으로 이렇게 소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이건 네이버 생각인 거죠. 이건 네이버 생각이고 다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이렇게 한번 보면 이거는 다음 생각이에요. 다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 더 열어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를 하나 또 열어볼게요. 제가 다음 거. 그래서 다음에 증권 들어가세요. 국내 증시 들어가면 여기에 윅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이제 이렇게 윅스명으로 소팅을 하면 이 다르죠. 생각하는 게. 그죠? IT 서비스부터 나오는데 여기는 IT 대표주라고 이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 나오는데 이쪽은 가구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어차피 사람마다 다 달라요. 테마는 뭐 말하기 나름이고 그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어차피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마를 구분 짓는 거는 뭐냐?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냥 네 맘대로 하세요. 그냥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이거는. 테마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회성 테마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뭐 갤럭시 S 뭐 요즘에 갤럭시 S7인가요? 수혜주가 뭐냐? 뭐 G7 수혜주가 뭐냐? 테마죠. 한번 띡 잊고 마는.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얘기하는 또 100% 중에 하나 매매 주체죠. 매매 주체를 알면 돈을 번다. 그 중에서도 뭘 알아야 되냐? 이쪽이 돈 얘기인 거죠.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왜 중요하냐? 얘네 때문에 그래. 얘네 때문에. 얘네 때문에. 시총이 문제가 뭐냐면 시총이 작아요. 시총이 작은 회사들이 시가총액은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시가총액이 또 이제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소팅을 하면 제일 작은 회사가 이제 크리넨사이언스가 나오는데 이런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 PM풍년이나 이제 크리넨사이언스 같은 회사들은 시가총액이 200억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시가총액으로 이제 다시 이제 오름차순으로 하면 제일 작은 회사가 그래도 크리넨사이언스 이제 한네트 요런 회사들인데 돈의 규모가 뭐 워낙 작으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건들질 않는 거죠. 많은 돈을 넣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많은 돈을 넣거든요. 그쪽에 투자를 막 하는 거죠. 시총이 300억인데 막 50억 정도 막 사놓고 있고 그러면 이쪽이 세력이 돼버리는 거죠. 선도 세력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은 파는데 주가는 막 오르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기관은 사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이상하다. 이상할 리가 없다는 거죠. 얘네들이 파니까 그거를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쪽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과 유통주식수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 작전 때문에 그래요.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그 작전이죠. 그래서 유통주식수가 적은 경우에 매집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그래서 유통주식수를 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총주식수 확인을 항상 해요. 총주식수를 저희 종목에 보면 이 총주식수를 꼭 보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 이렇게 시총이 작은 회사들은 거의 주식수도 작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총이 작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상장 초기인 거죠. 근데 이제 뭐 큰 회사도 물론 있긴 한데 이런 회사들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 어떤 분들은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면 이 검은머리 외국인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기관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 외국계 기관과 외국계 투자자, 개인 투자자 모두 외국인 투자자에 속한다. 요거를 좀 아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돈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프는 우상향하거든요.
외국인이 매집을 가리켜. 예를 들어서 아까 조그마한 회사 중에 하나가 크린앤사이언스였는데 크린앤사이언스의 이 외국인 보유 수량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데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막 계속 사가지고 여기서 그냥 다 날려버렸죠. 그냥 첫 번째 상한가에서 이제 두 번째 상한가 정도에서 그냥 다 팔아버린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더 오르죠. 그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쪽도 살짝 샀는데 뭐 상한가에서 그냥 다 팔아버렸죠. 그냥 그죠? 근데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트레이더 같죠? 그리고 나서 이쪽도 보면 뭐 사는데 그래프는 떨어지죠. 엄청 샀는데 뭐 반대로 움직이죠. 막 오락가락 오락가락. 그러면 얘네들을 기초자료로 쓸 수 있겠냐, 내가 투자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쓸 수 있겠냐, 그런 이제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이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기관 투자자. 연기금이 이제 들어오면 좋다, 주가가 오를 것 같다, 막 사람들은 이제 꿈에 부풀어 있는데 안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 한 3년 뒤에 팔 생각이에요. 5년 뒤에 팔 생각이고, 그게 연기금이거든요. 굉장히 좀 멀리 보는 거죠. 뭐 짧게 친다 해도 뭐 3개월 이상, 막 6개월 이상, 막 그렇게 이제 좀 중장기로 막 들고 있는. 근데 투신이 딱 들어오면 막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고 막 글피도 사고 계속 사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도 같이 끌어올리고 막 공격적으로 막 하니까. 근데 자산운용사라고 해가지고 어떤 자산운용사가 딱 들어왔는데 내가 공격적 투자라고 했는데 자산운용사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 많은 애들 중에 거의 과반수 이상이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거지,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회사는 중장기 투자로 용으로 그 회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안 올라요. 한참 나중에 1년 뒤에 오르거나 막 그럴 수도 있고 2년 뒤에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매집이 안 끝나서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관 투자자는 키움증권 기준으로 이제 투자자 구분 변경 내역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 중에서도 뭘 알아야 되냐면 이쪽이에요. 이쪽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법인에 속하는 기관 투자자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창투사들이 또는 이제 대부업체들이 이제 좀 장난질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장난질을 치는 경우가. 이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 이제 돈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나뉘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골치가 아픈데,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까지도 막 맘대로 하기 때문에 되게 골치 아프죠. 우리나라 주식 종목들 중에 시가총액이 뭐 5천억짜리는 뭐 그냥 막 건들 수가 있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시총이 5천억이 안 되면, 1조가 안 되면 안 건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기관 보고 외국인 보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옆에서 이제 막 딴짓을 하니까. 그래서 외국인들 이제 개인과 이 기관하고 개인하고 이제 나눠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 한 기본적 분석을 좀 비중을 높이 가져가는 것 같다.
그렇다고 이제 심리적 분석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단기 투자를 이제 기관이 할 때 이제 비중을 한 50% 이상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근데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 중에 슈퍼 매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기본적 분석의 비중이 높고, 일반 개미들은 뭐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많이 알고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검은머리 외국인이죠. 이쪽이 워렌 버핏 이쪽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관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을 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기본적 분석을 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인 거죠, 우리. 심리적 분석을 너무 많이 한다. 기본적 분석은 너무 모른다. 기술적 분석도 너무 모르고, 그 상태에서 돈을 저분이 사라고 해서 제가 들고 있어서 나도 그냥 한번 사보는 그런 식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돈을 까먹는 것처럼 보인다. 차라리 좀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못해도 한 요 정도 비중이나 아니면 외국인들 하는 것처럼 한 요 정도 비중,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한 요 정도로 갔으면 좋겠는데 50, 30, 20 정도로. 싸게 사는 게 장땡이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어차피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할 테니까 괜찮은 종목을 잘 선택해서 밑에 구간에서 아래 구간에서 그래프가 위에 구간 밑에 구간 이제 그래프로 대충 보고, 이 위에 있으면 안 샀으면 좋겠다, 밑에 있으면 사도 될 것 같고, 그럼 뭐 물려봤자 뭐 1, 20% 밀리는 거야. 뭐 밀릴 수 있는 거니까 견뎌냈다가 더 사면 되니까 그냥. 이 선도세력의 평단가는 지금 이해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제일 긴 게 있고 두 번째 긴 게 있으면 요거보다는 요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선도세력의 평단가는. 그래서 요게 이제 최소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할 때 양봉 매수에 음봉 매도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밑에 아래 구간을 선택을 해서요. 이 밑에 구간에서 그런 연습을 계속 하면서 이제 뭐 이 꼭대기 이 위에서 물려도 더 샀는데 또 물려도 더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이 나서 일부 매도했는데 또 떨어지면 여기서 일부 매도한 거로 또 사서 또 팔고 또 더 사서 그럼 평단가는 계속 낮아지겠죠, 그죠? 그게 이제 저평가 매수법이에요. 근데 아무 때나 막 사지 말고 좀 포인트를 좀 잡아서 하자. 그게 시그널 매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향후에 우상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이런 포인트를 노리자. 그게 바로 급등주 매수입니다. 그리고 얘네들하고 이 그레이 처리된 얘네들하고 얘하고는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거 구분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요때도 사고 요때도 사고 요때도 사고 뭐 계속 다 샀는데 지금은 요때 위주로만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면 더 오르는 현상이 막 벌어져요.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시점이 이제 스텝 3가 끝나면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평가 매매법, 시그널 매매법, 급등주 매매법 요 세 개를 오픈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배워서 이 세 개 안에는 요 하나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 안에는
이 기술적 분석의 비중이 높은 거고요. 요 안에는 심리적 분석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중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좀 성격이 급해. 그러면 스윙에 스캘핑과 데이 트레이딩 기법을 섞어서 하시면 될 것 같다. 금액은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한 1억 정도 가지고 내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할 때 급한 성격은 이제 기본적 분석을 살짝만 하고 기술적 분석의 비중을 높여서 심리적 분석을 섞어서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좀 느긋한 성격이고 돈도 많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내가 들고 막 한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는 뭐 스윙 막 섞어서 하면서 나머지 90억을 이제 이쪽으로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분산해서. 그때는 기본적 분석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제가 큰 돈을 막 넣어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이게 2016년 2월 20일 기준으로 약 2196개 종목이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에 1096개, 코스피에 1100개. 금감원 기준, 금감원에서 이제 조사된 결과고요. 이 정도가 이제 상장이 돼 있는 거죠. 상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장외시장 쪽에서 이제 주식이 올라오는 거니까 상장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게 코넥스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제 화이트보드라는 이제 시장이 있었죠. 그 시장 대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넥스 시장을 열어줬죠. 이 코넥스 시장에 이제 이렇게 올리기 위한 기타 법인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에 있는 이 많은 종목들 중에 우량주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량주. 그럼 우량주에 대한 디파인이 정확하게 정의가 정확하게 이제 내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 또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장외시장에서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성장주들이 이제 상장이 돼요. 성장주들이 상장하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오르죠. 많이 오릅니다.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그래프가 이제 확 꺾여가지고 이제 초고속 성장하는 회사들도 좀 있고. 근데 마냥 오르지는 않아요. 안정화 단계를 막 거치죠. 그래서 그 회사가 우량주에 속합니다. 그 우량주에 속하다가 이제 저평가 우량주로 왔다가 이제 이 적자가 나면 이제 자본 잠식하면서 적자 지속으로 가면서 감자를 때리면서 퇴출이 되는. 근데 감자를 때리다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흑자 전환 우량주가 저평가 우량주가 됐다가 우량주가 되는. 그러다가 다시 성장주가 될 수도 있고요. 초고속 성장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다가 이제 그 회사가 크면 대형주, 삼성전자 같은 주도 주면서 대형주가 되는 거죠. 그림 이해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개별 종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목 하나가 성장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종목에 테마가 끼면 테마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초고속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평가 우량주가 될 수도 있고, 시차, 이제 시간에 따른 흐름인 거죠. 시간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저평가 성장주가 영원히 저평가 성장주일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우량주가 영원한 우량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실적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저희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저는 실적을 보고 흑자 지속인 애들 그리고 흑자폭 확대인 애들 제 거래 대상 종목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고요. 그래서 흑자를 보기 때문에 제 거래 대상 종목들 보시면 필수 조건이죠. 3년 연속 흑자가. 이 세 개가 다 플러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소팅을 하든, 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소팅을 하든, 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소팅을 하든, 네. 원래 마이너스 하츠가 나왔네요. 그러면 저는 바로 드러냅니다. 그냥 네, 잘라내기 해서 밑으로 네, 적자 발생으로 이렇게 적자 발생. 최소 여기 비대상 종목 넣었을 때 최소 2년 연속 흑자면서 뭐 30% 이상 뭐 이 조건씩을 만족시켰나 봐요. 하츠가. 예, 조건식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 비중이 지금 한 76% 되는 예, 우량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해도 되는 종목이 된 거죠. 그래서 잘라내기는 좀 아까우니까 지금 위치가 되게 좋거든요. 하츠가. 이렇게 놔두고요.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저희가 이제 저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 우량주나 저평가 성장주, 저평가 우량주가 이제 성장성을 갖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준점이 이쪽에 잡혀 있습니다. 이쪽 왼쪽에. 그래서 우량주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성장주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우량주에 대한 기준.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애가 누가 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 중에 이제 뭐 성장성이 있는 애들이 좀 누구냐?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이제 소팅하면 저평가 우량주에 저평가 성장주가 오늘 시점 기준으로. 왜냐하면 가격, 이 현재가 얘가 가격이잖아요. 이거는 가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느 기준점 위로 올라가 버리면 저평가 구간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저평가 앞에 붙었던 게 저 가격이 높아지면, 이쪽 가격이 높아지면 이제 저평가라는 단어가 떼지겠죠. 그죠? 이해됐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엑셀 시트를 이제 좀 계속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제를 계속 보여드리는 거고, 어떻게 쓰면 되는지 제가 이제 저 위에 필터도 다 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스텝 1, 2, 3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과정에 걸쳐서 배우는 스윙 트레이딩 뿐만이 아니라 초단타와 투자까지도 다 거래 대상 종목들은 쟤네들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서 이 원래 내가 평가한 그 정도 금액대가 딱 오면 그냥 그쯤에서 이제 매도하고 만족 매도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량주, 성장주, 작전주의 정의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자본 총계 대비 한 50%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이게 기본 조건인 거죠. 가장. 그래서 작전주는 한 50개 정도,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 주식수는 2천만 주 미만, 이런 회사들을 이제 찾아봤더니 한 50개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흑자 지속이면서 흑자폭 확대. 요 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애들 중에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얘를. 그래서 관심 종목이 한 200개 정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 드러내서 지금은 한 140개 종목인가? 그 정도 있습니다. 제 관심 종목이. 한 140개, 141개인데 4개 빼면 한 137개죠. 그죠? 137개 정도가 현 시점 기준으로 관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현황 파악 대상 종목으로 삼는 게 한 100개 정도. 근데 이 관심 종목이라는 거는 사실상 밑에 있는 그레이 처리된 부분까지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 밑에 있는 애들까지. 그래서 이제 200개가 좀 훌쩍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관심 종목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현황 파악 대상 종목이 한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1개. 그 중에 이 현황 파악 대상 종목들 중에 저점에 있는 저평가 우량주에 해당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제가 색칠을 좀 해놨어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색칠해 놓은 애들, 예. 색칠해 놓은 애들. 그래서 색칠해 놓은 애들을 대충 보면은 반이 안 되죠, 그죠? 색칠해 놓은 애들이. 예.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요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요 색깔 있는 부분이요. 네. 요 색깔 있는 부분, 요 세 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조건 검색 설정은 나중에 이제 노트북 갖고 오시면 네. 하면 보이는 거죠. 네. 보이는 거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다 가지고 계시죠? 아, 네. 키움증권 예, 예. 지금 다 암기하고 계신 거죠? 수업 끝나면 네. 이번 시간 끝나면 바로 설정 들어갈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관심 종목이 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설정들은 다 할 거고요. 네. 수업 끝나고 다 바로 들어갈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제 이 초급 가이드를 마쳤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 저장을 할게요. 네.